안녕하세요. 작살필름에서 연출하고 있는 이대한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살필름에서 음악과 소리를 맡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살필름에서 배우를 맡고 있는 도희준입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작살필름에서 해수 3년차 구성원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되게 아침부터 날씨가 좀 굳어가지고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오히려 저희 작품을 관상하기에는 적절한 날씨가 아니었나 싶고요. 어쨌든 먼 발걸음, 조금 더 가까운 발걸음 이렇게 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저희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살필름에서 배우로 있는 이기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살필름은 아니고요. 네, 함께 출연하게 됐고 첫 번째 작품에서 바로 죽음을 당했던 배우 성화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영화에서 거구의 좀비, 그리고 두 번째 영화에서 거구의 남자 역할을 맡았었던 서유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래도 사실 국내에서 오늘 작살필름 모든 이 작품이 처음 선보이는 자리이다 보니 많이 설레이시기도 하는데 좀 많이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기분을 좀 풀어보고자 저희 오늘 의상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의상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독님? 너무 돌발스러운 질문이라 제일 많이 긴장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풀어보고자. 민찬 배우님이 많이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고. 두 분 모두 표정이 조금 슬프셔 보이는데. 평소에 표정이 이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오늘 의상 컨셉이 어떤가요?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약간 저희 그 유튜브 채널 작살필름에 가시면은 저희가 한 작품 끝날 때마다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Q&A를 해서 그 작품 촬영할 때 비하인드나 여러 가지 얘기를 올려요. 근데 그때 제가 재고조사를 3년 전에 그거 했을 때 이 옷을 입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옛날에 같이 우리 모여서 즐겁게 하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특별한 의상의 이유가 있었는데 다음 질문도 감독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이 작살필름은 어떻게 만들어지셨고 소개를 간단히 해주신다면? 작살필름 21년 3월쯤에 결성을 했는데요. 제가 영화 이제 졸업을 하고 사실 연출 뭐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생 작품 할 때는 되게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졸업하고 나면은 그걸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정확히 그런 경우였고 프로덕션에서 그냥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작업을 하고 있다가 영화를 못 만든 지 3년이 됐을 때 너무 영화가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 작품 할 때부터 저랑 쭉 같이 해주셨던 배우분들이랑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작업을 가장 많이 했던 범준 감독님이 생각이 나서 연락을 돌렸는데 다들 흔쾌히 모여주셔서 바로 재고조사를 한 달 만에 작업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또 재고조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나와서 말씀인데 번갈아 가면서 이 작품의 특성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범준 감독님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재고조사는 저희가 처음 호흡 맞추면서 이렇게 처음 해보자라는 작품도 됐는데 이게 사실 제가 회의를 하면서 그냥 던진 아이디어로 시작됐거든요. 그냥 만약에 재고가 맞지 않아서 그리고 은어를 이제 빵꾸가 나서 그리고 어떡하나라는 그 아이디어로 시작됐는데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이제 살이 붙고 그리고 장소에서 연기하면서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지만 이거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저희 호흡 맞추면서 나온 작품인데요.
저희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다 보고 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거는 이제 민찬 배우님도 그렇고 노동자를 위한 영화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민찬 배우님께서는 다음 작품을 간단하게 소개해 볼까요? 뭐 사실 걸작은 뭐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조감독이자 뭐 스크립터 그리고 같이 제작 전반에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걸작 같은 경우는 뒤이어서 얘기할 해체도 마찬가지지만 작품마다 성향이 키워드로 나뉘었었습니다. 결과론적인 거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재고조사 같은 경우는 조금 차갑고 그러니까 결국에 얼음 같은 작품이다라고 코멘터리 영상에서도 밝혔었는데 걸작은 그거에 완전 상반되는 그 화로구이에 갓 넣은 화로라고 설명드린 바 있었어요. 정말 보셨다시피 뜨겁고 배우님들의 열정, 제작진의 열정이 엄청 뜨거웠던 작품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곧 이어서 말씀드릴 해체 역시도 해체는 드라이 아이스 같다. 겉보기에 차갑지만 손을 대면 뜨거운 작품 같다. 이렇게 세 작품이 키워드별로 분류되어서 특성이 나뉘었던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해체에 대한 작품 소개를 해주셔서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해체는 이미 4개국 이상에서 초청받은 초청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해체를 시작할 때 오프닝을 열어주셨던 화연 배우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모닥불 앞에서 대사가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지도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헤어지기 전과 후를 간단히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선 작품에도 나왔었지만 같이 좀비가 출몰한 세상에서 식량을 구하러 나갔던 상황이고요. 갔다가 제 약혼남 석길이 저를 그냥 보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같이 작품을 하기 전에 통화를 하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눠봤는데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같이 식량을 구하러 나갔다가 잠시 이제 식량 구하고 오겠다라고 하고 저는 기다리다가 잡혀간 그런 상황으로 잡았고요. 이후에는 사실 전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더 이 애틋함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이 실제로 가족, 친구, 연인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담고 있긴 해요.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아포칼립스의 상황으로 만들게 되셨는지 감독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영화를 만들 때 제일 저희 같은 이제 저예산 영화를 할 때는 아이디어보다는 현실적인 조건에 맞추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비가 등장하는 작품을 기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그런 좀비 사태가 창궐하고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펼쳐진 상황, 텅 빈 상황이라면 좀 더 구현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컨셉을 먼저 정했다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이유긴 하지만 굉장히 목적이 뚜렷하게 전달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환기를 좀 해보고자 관객석에서 해체에 대한 작품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용기 내어서 손을 한번 들여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이제 첫 작품 해체가 아무래도 좀비 영화다 보니까 제가 좀비 영화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보통 좀비 영화에는 이제 약간 인간 관계에 대한 단절 같은 게 자주 드러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상대방이 내 친구였거나 연인이었거나 부모였지만 이제 좀비가 됨으로써 결국에는 내가 상대방을 해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해체를 보면서 느꼈던 게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 인물들의 관계가 처음에는 이어져 있지만 나중에는 서로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끊어져 있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였는데 혹시 그거를 의도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그 해체를 혹시 염두해 두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목부터 일단 해체고요. 개인적으로는 관계에 대한 그런 고민이 당시 많았어요.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살다 보면 다들 그때그때 지나가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해체에서 보면은 석길과 하영이 나오는데 원래 초등학교 동창이었다가 뭐 한 명이 일본에 갔다고 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말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가 일본으로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나중에 일본에서 귀국을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복도에서 마주쳐가지고 제가 약간 눈빛을 보냈는데 그냥 휙하니 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정말 그 친구인지는 저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이 저한테는 되게 오랫동안 남아있던 기억이었어가지고 한순간에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조차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 수 있다. 저는 그 약간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을 하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질문이 하나 더 있을까요? 질문 있으신 분? 이제 두 명의 배우가 대화를 할 때, 모닥불 앞에서 대화를 할 때, 이 예은이 아버지 역할 하시는 분? 그분이 이제 그 하신 말씀 중에 뭐 이제 그립다, 친구들, 와이프, 그리고 내 딸 다 없어졌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지금 딸이 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잡아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딸이 이제 더 이상 딸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게 좀비임에도 불구하고 잡아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하시는 대사가 이게 하는 행동과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딸이 없다라는 건 그러면 딸이 죽었다는 그걸 인지를 하고 있는 걸까? 근데 그럼에도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딸에게 먹이는 건가 하는 그런 조금 보면서 제가 혼란이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준비를 할 때 선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선만 넘어가면은 사람이 아니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기적이고 비겁하다라는 사람이었으면은 이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책임을 지기 싫었던 거죠. 그 행동이 자체에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는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다. 그런 비겁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좀 느꼈고 그렇게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가족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이 애정이 좀 더 느껴지는데 질문을 하나만 더 받아볼까 봐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기 뒤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세 작품 모두 잘 봤습니다. 일단 뭐 이게 해체와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 작살 필름의 이제 이번에 쇼케이스니까 세 작품을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피가 난무하고 이제 뭐 그런 약간 호러 느낌도 조금 들고 이제 물론 이제 예산 때문에 조금 뭐 감안해서 뭐 저는 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좀 이렇게 잘 선택을 해서 좋은 작품이 나왔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지향하는 쪽이 그쪽으로 열심히 앞으로 계속 피를 튀길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작살 필름에서 지향하는 작품의 어떤 그런 그 목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마지막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작품을 할 때 이렇게 아이디어나 이제 어떻게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나오기까지 주로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렇게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간 답변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재고조사는 일단 시나리오가 없었고 저희끼리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그냥 어떤 거 찍으면 재밌게 화합을 맞출 수 있을까 했을 때
말씀하셨지만 그런 재고조사인데 뭐 약간 여기다가 뭐 시체 넣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기획부터 완성까지 그냥 한 달 안에 후다닥 그냥 가볍게 했었던 작품이었었고, 그때는 별로 고민 같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시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그것만으로 감사해서. 걸작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또 우리가 뭘 할까라고 하다가 무슨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이상한 아이디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외부의 클라이언트들 미팅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만났던 이상한 사람들, 뭐 저거 보시면은 그 유덕 배우님께서 연기하신 그 거구의 남자 캐릭터가 저런 사람이 어딨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봤고 며칠 전에도 심지어 봤습니다. 본인이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하시는데 약간 좀 뭐 그런 약간 섬뜩한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심지어 닮았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네. 근데 그런 개인적인 얘기로 약간 틀어서 코미디를 쓰고 싶었어요. 블랙 코미디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부족하던 학생 시절에 만든 작품들은 거의 그런 대사 위주의 블랙 코미디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낌을 좀 살려서 썼었고, 해체 같은 경우에는 희준 배우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는데, 그 영화 무슨 영화인지 제가 What We Do in the Shadows 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영화제에서 옛날에 봤던 영화예요. 그 모큐멘터리인데 뱀파이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완전 웃기거든요. 희준 배우님께서 우리도 약간 그런 뭔가 특수한 그런 특수 효과가 들어갈 수 있는 뭐 좀비가 등장하거나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는데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비가 나오는데 우리 예산 그 열악한 제작 환경에 맞춰서 뭔가 할 수 있는 인간 포커스에 집중된 글을 썼었죠. 그 시나리오 말고 질문이 혹시 뭐였죠? 또 저는. 작사님이 지향하는 게 PT인 건지. 사실은 피를 넘어서 뭐 뼈 내장 다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사실은 어떠한 후원이나 투자 없이 우리끼리 만든 우리 자체 프로듀싱 작품이에요. 되게 굉장히 작은 예산으로 말도 안 되는 예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도 제가 직접 만듭니다. 네, 피도 직접 만들어서 한 거고 앞으로는 더 센 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하다 보면 사람이 매번 바뀌잖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얼마 전까지는 또 더 딥한 인간의 얘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도 앞으로 뭘 할지 모르고 그냥 각본 여러 개 써놓은 다음에 그때그때 어떤 주어진 환경이 되면은 그걸 꺼낼 때가 되는 때에 그냥 하나씩 내놓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마스터피스 걸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작도 이미 미국 중심으로 8개국에서 수상을 많이 했는데 혹시 해외 반응은 또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민찬 배우님 한번 해외 반응이 어땠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공교롭게 걸작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사실은 어쨌든 이걸 중간에 언급을 하면 앞뒤 두 작품을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반응이 세 작품이 굉장히 좀 달랐고 그 지역군도 반응들이 좀 달랐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걸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북미 쪽에서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범준 감독님께서는 이제 해외에서 유학 생활 하셨지만 그쪽의 어떤 정서 그리고 코미디 이런 부분들을 되게 언어로서 유의를 주는 코미디를 굉장히 호흡바르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북미 관객분들이 좋아하셨던 것 같고 해체는 좀 진행 중이니까 말을 좀 아끼자면 뭐 재고조사 같은 경우는 유럽이 기반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남미 관객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평이 조금 고르게 갔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작품이 어떻게 보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른 색채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열이 낭자한다 뭐 이런 부분에서 키워드는 공유할 수 있겠으나 굉장히 좀 다른 색채여서 관객분들의 반응을 보는 것들도 저희들로서도 신기했고 사실 저희로서는 물론 해외 관객분들도 중요했지만 그분들의 그런 반응을 먼저 선례로 안고 현재 이렇게 뒤늦게 상륙을 하게 되는 경우여서 오히려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 저희 지금 시점에 보여지는 작살의 작품들이 국내 분들께 이런 장르가 호불호를 떠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대중분들과 접점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작품들 순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영된 반대 순서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점점 작품들이 그래도 저희 치고는 소프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그 사이의 나이의 변화, 신체 리듬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작품의 어떤 부드러움들을 가미시키고 있고 한층 더 소프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해체는 가족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애초부터 기획을 했고요. 부정의 어떤 눈물 나는 애환들 그리고 두 남자의 뜨거운 브로맨스 이런 부분들로 기획했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선열이 거의 안 나옵니다. 초반에 좀비의 습격 이외에는요. 점점 아마도 우리 연출님께서 이제 해가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실 거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부드러운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늘 반전을 주시는 분이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희준 배우님 마이크를 드신 김에 질문을 해볼게요. 걸작 오프닝에서 죽임을 바로 당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비로 나왔을 때 해체해서 유덕 배우님을 아주 수차례 내려치신 건 아니신지 궁금합니다. 예. 나를 잡았죠.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규탁 배우님이랑 유덕 배우님 이제 일타쌍피로 보내게 됐는데, 근데 좀 시원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침 그 하영의 캐릭터가 아까 얘기했듯이 선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내면에서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이제 너네 때문에 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좀 많이 내려친 것 같은데 좀 네. 감사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용이었다. 그러면 유덕 배우님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 작품에서 여러분 거의 씬 스틸러가 아닐 수 없는데 본인이 꼽는 최고의 씬이 있다면 어떤 씬이 있을까요? 해체했어요? 아니요, 걸작에서. 걸작. 걸작으로 넘어왔습니다, 배우님. 그 최고의 뭐가 있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제 처음 이제 규탁이 머리 내려치고 이렇게 기어가고 나서 딱 그 마주하는 그 제가 딱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오늘 유독 제 뱃살이 너무 도드라져 보여가지고 그게 좀 갑자기 기억이. 네. 저는 댄스 씬을 꼽으실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규탁 배우님 같은 마이크를 받아드시고 뮤직비디오 감독님으로 나오셨는데 캐릭터를 구축하실 때 중심을 잡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영화를 보고 관객들이 좀 사이다처럼 시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살면서 이게 막 시원하게 말하는 일도 경우도 거의 없고, 그리고 어떤 상사나 어떤 고위층이 본인한테 좀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이 영화를 봤을 때 조금 더 사이다처럼 시원하고 속 시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기점으로 캐릭터를 구축해 나갔고, 그리고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사람 사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도 하나 받아보고 싶은데요. 걸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네, 여기 계신 분 마이크 한번 전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그 걸작 되게 잘 봤는데 첫 장면에서 그 희준 배우님은 이제 마음이 없는 소리 하면서까지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게 진심으로 생각하셔서 당신은 최고의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 규탁 배우님은 끝까지 죽임을 3번이나 이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이제 그 살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굽히면서라도 뭔가 이렇게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줄 법도 한데 그렇게 굽히지 않았던 게 뭔가 요즘에 약간 또 여기 작품에서 젠더 감수성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좀 요즘 많이 그런 결여된 그런 남성성을 좀 이렇게 좀 어필하고 싶었던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면서 끝까지 그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던 그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작품 안에서. 일단은 이 뮤직비디오 감독 역할은 되게 자기만의 똑같아요. 예술성이 있는 사람인데 잘못 표현된 거고 이제 저는 이제 저만의 또 예술 세계가 확실히 확고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도 자존심이 센 사람이고 되게 강한 사람인데 이제 사회에 물들어서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걸 습득을 한 거죠. 근데 죽음 앞에서도 제 작품 세계를 이해를 못하고 본인 위주로 계속해서 내가 최고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저는 굽히고 싶지 않았고 죽음과 제 작품을 놓고 보자면 제 작품이 더 나는 좋다. 내 뚝심이 더 낫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재고조사 영화 작품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조사는 음향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해체, 걸작, 모든 작품 굉장히 화려하다 느꼈는데요. 이 세 가지 작품 음향이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어떤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제 메인이 이제 음악이에요. 저는 작곡가인데 사실 그 사운드에도 굉장히 좀 흥미가 있고 자부심이 있어서 영화 사운드로 이번에 작살 필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처음 재고조사 할 때도 호흡 맞추면서 제가 현장에서 이제 마이크 들고 그 녹음한 거 가져와서 그대로의 녹음한 거 가져와서 편집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기타 치면서 그 마지막에 나온 곡 있잖아요. 그 기타 치면서 녹음해서 거의 하루 만에 이렇게 완성을 해서 영화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저도 이게 굉장히 재밌고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했었는데 그때 반지의 제왕 보고 음악 이런 영화 음악이 너무 좋다 해서 그렇게 꿈을 키운 것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늦게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일찍 해서 기분이 되게 좋고 걸작의 경우에는 사실 현장에서 그 군부대 훈련이 있었어서 막 전투기 소리가 매일매일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현장에 사전 체크를 해도 훈련은 사실 모르잖아요. 뭐 군사 기밀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날 녹음을 한 걸 모두 망쳤었는데 모든 이런 거대 영화가 하는 것처럼 이제 다 따로 이제 녹음을 하고 더빙을 하고 그 소리 만들고 해서 그렇게 모두 진행된 걸작에 있는 모든 사운드는 다 직접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여러 경험치가 생기고 해체를 할 때는 꽤 녹음이 잘 나왔는데 그래도 저희 모두 걸작을 하면서 이렇게 녹음된 직접 만든 이런 소리들이 되게 좋다 보니까 한 녹음된 이런 만든 사운드 한 80 그리고 현장에 쓴 거 20 정도로 해서 그렇게 나왔고 영화 이번에 이제 상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스피커들 많잖아요. 이런 그 공간 음향 서라운드 포맷으로 이렇게 새로 음향도 믹싱도 하게 되면서 최대한 관객들이 이 호러 장르 특성상 소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희 영화의 특성상 보여지는 게 없으면 소리로 또 채워지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자부심을 갖고 굉장히 재밌게 일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덕분에 영화가 훨씬 더 풍부해져서 저는 정말 징그러웠거든요. 너무 무서웠는데 여러분들 재고조사 질문도 한 번씩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마이크 이쪽으로 전달. 손을 두 분
조금 기다려주세요. 금방 전달해드릴게요. 네, 먼저 그 재고조사뿐만이 아니라 그 영화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다른 씬들은 사실 컷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유독 그 하이라이트 장면, 그 좀 혈흔이 튀는 장면에서는 사실 컷의 구성이 없이 일반 관객들이 봤을 때 조금 길 수도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사운드와 혈흔들이 계속 튀더라고요. 혹시 그거를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컷의 구성을 만들어 놓고 후반에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그냥 원테이크 느낌으로 가신 건지 아니면은 원래 계획하신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 답변을 드리자면은 일단 작품을 제작할 때 스토리보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똑같이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 갔을 때 온전히 그것만으로 100%가 똑같이 만들어지는 아니고 아마 재고조사의 그 장면 때문에 출발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재고조사의 그 장면을 예로 들자면은 원래 그 사이에 뭐 망치를 든 손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인서트들도 원래는 그 이후에 마스터샷이 진행되면 찍혀지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근데 현장에서 민찬 배우님과 그 말 그대로 호흡을 할 때 그냥 이걸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테이크 한 번 가고 나서 우리 그냥 다 안 찍어도 돼요. 바로 우리 그 라면 먹는 걸로 넘어가요. 그래서 육개장 광고 찍고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후반에서 작업할 때 컷을 맞춘다기보다는 이미 현장에서 다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오로지 그냥 제 생각이고 제 현장 얘기고 다른 분들은 또 본인들의 방식이 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길게 보여지는 이유는 이거는 약간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빠른 호흡으로 무슨 어떤 액션 영화 같은 거는 카메라를 굉장히 빠르게 흔들어서 액션이 잘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뭐 컷을 엄청 막 컷 바이 컷으로 막 1초에 몇 개씩 가는 영화들도 있고 그런 뭐 본 얼티메이텀 이런 영화 보면 그렇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또 그런 게 아니라 존 윅 같은 영화를 본다. 그 액션인데 테이크 하나로 그냥 쭉 가잖아요. 뭐가 정답은 아니지만은 그 의도나 취향? 근데 저는 길게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마 여기 보시면서 뭐 지루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선호하는 호흡들이 그렇게 빠른 거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런 장면들을 그렇게 담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해서 만약에 그 장면들을 좋게 봐주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뭐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화를 제가 봤을 때 먼저 미리 한번 봤어요. 근데 집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정리를 하면서 이 재고조사의 영화에는 대사가 없었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밀도 있게 담아내신 것 같은데 민찬 배우님의 이 밀도 있는 액팅 연기는 경험에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험이셨는지. 말을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경험이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경험이라고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신문 일면에 나올 만한 이야기여서 이상한 쪽으로 유명세가 될 것 같은 느낌이라 이게 경험이랄 것은 이게 직업군에 관련된 거죠.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 업으로만 생계를 유지한 지는 근한 3년이 안 됐고 누구보다도 저랑 오랜 시간을 공유해왔던 동료분들은 아시겠지만 끊임없는 아르바이트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이 20살 때부터 이미 운명이 결정됐었고 그 중에 가장 20대 초년생 때 그 화성의 봉담으로 있는 그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만 되는 그런 물류창고에서 오랜 시간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를 이끌어줬던 선임이 두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좀 폭압적이지만 사실 좀 따뜻한 분이었고 나머지 반대의 우리 선임분은 사실 빵도 갖다 주고 보름달 빵도 막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주고 되게 친절하셨는데 무언가 저희가 너무 편해져서 막상 다가가면 되게 그것을 열등감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래서 물론 9번 잘해주신 게 더 감사해야 되지만 어린 나이에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 정체가. 그래서 굉장히 일상적인 디테일을 화면 안에서 실제로 촬영할 때도 연출님께서 자유를 많이 주셔가지고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커팅으로 구성됐어도 거의 카메라 박아놓고 그냥 일하세요 이랬어요. 그냥 여기에 U자로 돌면서 일을
디테일하게 리얼하게 해주시면 그대로 담겠다고. 정말 그냥 일을 한 거거든요. 장시간. 그것을 이제 구성해서 필요한 부분을 써주시고 갔는데 아무래도 그때 그 선임분들의 특유의 바이브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걸음걸이나 이분들의 제스처들이 그렇다고 책임감 없는 사람들은 아닌데 딱 할 만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뭔가 누수가 생기면 안 될 정도만 일을 하고 그 정도의 노동 시간을 가진 뒤 퇴근한다. 그 루틴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경험은 그 전반부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1막, 2막의 어떤 큰 구성 안에 1막의 우리 창고 지킴이 역할이 1막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실질감이었고 그런 면에서 마지막에 라면 먹는 장면이 첫 테이크가 그대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인데요. 그분들 먹을 때가 딱 이게 사실 되게 전날 하루도 안 먹어서 배가 고픈 상황이었는데 연출님께 탁 스탑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 먹는 스타일이니까 좀 사료처럼 먹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드린 노동만큼의 그 열량을 딱 채우면 그만이지 이것을 음식으로서 대는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모습, 우리 선임분들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캐릭터를 나름 사실감 있게 다큐멘터리처럼 구축하고 싶었어가지고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끝나기 전에 아쉽지만 몇 가지 전달사항 전달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이 세 작품 모두 Q&A와 이 확장된 뮤직비디오까지 모두 유튜브에 작살필름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거든요.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끝나기 전에 사진 촬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